미국 대학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UCLA 한국어 수업 등록 오픈 37분 만에 전 좌석 마감. NYU는 대기자만 120명.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뉴욕 브루클린 타투샵의 주문 1위가 영어도 라틴어도 아닌 한글이라는 겁니다. 미국 C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번지는 이 현상. 처음엔 단순한 K-팝 열풍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MIT 메디아랩과 하버드 언어학과가 동시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발견한 건 600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과학적 완결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한글에 미친 이유, 그 충격 실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하트, UCLA 문화언어사회 연구원입니다. 2023년 가을, 제 연구실 동료가 이상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LA 다운타운 멜로즈 애비뉴의 한 타투샵 앞에 줄을 선 젊은이들.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건 영어 문장도 라틴 명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죠. 사랑, 자유, 강함, 빛. 처음엔 웃었습니다. K-팝 팬들의 일시적 유행이라고요. 하지만 그 주 내내 뉴욕 브루클린, 시카고 위커파크, 샌프란시스코 미션 디스트릭트에서 동일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글 타투를 새기는 미국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인근의 잉크 앤 스토리라는 타투샵에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붙은 디자인 샘플들, 영어 필기체, 일본 한자, 아랍서예, 그리고 그 사이 유독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건 한글 폰트 샘플이었습니다. 고딕체, 명조체, 손글씨체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전시된 한글 샘플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요즘 가장 많이 주문받는 게 뭐예요? 타투이스트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한글이요. 작년까지만 해도 영어나 라틴어였는데 올해부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G세대 손님들은 대부분 한글을 원해요. 하루에 5에서 6명 정도 오는데 그중 4명은 한글 타투예요. 왜죠? 모양이 예쁘대요. 그리고 의미가 깊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번역이 아니라 글자 자체가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단어가 아니라 감정 그 자체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철학적, 감정 그 자체, 한글이? 마크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가져오는 레퍼런스를 보면서 이해했죠. 한글은 선이 깔끔하고 공간 배치가 균형 잡혀 있어요. 영어 필기체는 흐르는 느낌이지만 한글은 구조적 아름다움이 있어요. 마치 미니멀 아트 같달까요? 저는 샘플 보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글의 미음, 이응, 기역, 니은 각 자음과 모음은 단순하지만 조합되면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힌 도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개의 음소가 결합해 하나의 시각적 단위를 형성했고, 빛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줬습니다. 손님들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왜 한글을 선택하는지. 나를 표현하기에 가장 정확한 언어래요. 영어는 너무 흔하고, 라틴어는 너무 멀고, 일본 한자는 너무 복잡하대요. 그런데 한글은 나만의 것 같으면서도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오후 제 연구실로 돌아와 대학 등록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UCLA 한국어학과 2023년 가을 학기 수강 신청 현황. 한국어 초급반 KUREA 1정원 35명 신청자 112명. 한국어 중급반 KUREA 3정원 25명 신청자 78명. 한국어 고급 문화 세미나 정원 20명 신청자 54명. 전년 대비 평균 68% 증가. 뉴욕대 NYU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어 초급반 대기자가 120명. 보스턴대는 긴급히 분반을 2개 더 개설했지만 그마저도 개강 3일 만에 만석이었습니다. UC 버클리, 미시간대, 텍사스 오스틴, 전국 주요 대학의 한국어 수강 신청률이 동시다발적으로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인 제임스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중국어나 일본어도 이렇게 오르나요? 아니요. 중국어는 제자리 걸음이고 일본어는 오히려 5% 줄었어요. 스페인어는 여전히 1위지만 증가율은 정체 상태예요. 한국어만 유독 튀어요. 그것도 폭발적으로요. 왜 그럴까요? K-팝이죠 뭐. BTS, 블랙핑크 애들이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K-팝이 원인이라면 왜 타투샵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은 거라면 팔이나 목에 한글을 새길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UCLA 학생회관 앞에서 한국어 수업을 신청한 학생 3명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학생, 제시카 19세 심리학과.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글이 예뻐서요. 제 룸메이트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자막이 나올 때마다 한글이 화면에 뜨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마치 작은 그림 같았어요. 두 번째 학생, 마커스 21세, 컴퓨터공학과. 전 논리적이어서 좋아요. 한글은 자음모음 체계가 규칙적이래요. 코딩하는 것처럼 조합하면 되니까 배우기 쉬울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세 번째 학생, 아이샤 20세, 미술학과. 전 타투 디자인 레퍼런스로 쓰려고요. 한글은 미니멀하면서도 임팩트가 강해요. 영어는 너무 평범하고, 일본어는 너무 복잡하고, 한글은 딱 중간이에요. 그리고 뭔가 철학적이에요. 글자 자체에 의미가 담긴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 지세대 사이에서 한글이 언어 이상의 무언가로 작동하고 있다. 타투샵과 대학 강의실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공간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 중. 이건 문화적 유행을 넘어선 정체성의 재구성 가능성.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현상이 단순히 K-팝 덕분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600년 전 조선의 한 왕이 설계한 과학적 체계가 지금 미국 젊은이들의 감성 논리미학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UCLA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 그들 중 몇 명은 손목에, 목 뒤에, 팔뚝에 한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일 아침 한국어 강의실로 향할 겁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UCLA만의 현상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트렌드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미국 주요 대학 20곳의 언어학과에 공식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어 수강 신청 추이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요. 일주일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대 NYU 2020년 대비 2023년 92% 증가, 보스턴대 2020년 대비 2023년 74% 증가, 미시간대 2020년 대비 2023년 81% 증가, UC 버클리 2020년 대비 2023년 68% 증가, 텍사스 오스틴 2020년 대비 2023년 103% 증가 2배 이상.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증가 시점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였지만 2023년 들어 급격히 폭증했습니다. 특히 2023년 가을 학기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5% 이상 급증했습니다. 저는 하버드대 언어교육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리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혹시 하버드도 비슷한가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에밀리. 우리도 완전히 당황하고 있어요. 한국어 수업 세계 분반을 긴급 증설했는데 그마저도 대기자가 80명이에요. 학생들이 한국어 못 들으면 휴학하겠다고 항해 메일까지 보내요. 왜 그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요? K-팝이 촉매제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학생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글 자체의 매력을 느낀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어요. 배우기 쉽다, 논리적이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죠.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배우기 쉽다. 한국어가? 일반적으로 미국인에게 한국어는 가장 어려운 언어 5위 안에 듭니다. 문법 구조가 영어와 정반대고 경어 체계가 복잡하며 발음도 까다롭죠. 그런데 학생들은 쉽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의 70% 이상이 한글, 문자 체계를 먼저 접한 후 수업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드라마 자막, 타투 디자인, SNS 포스트에서 한글을 먼저 보고 그 시각적 인상 때문에 언어 학습으로 넘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SNS 플랫폼 분석 툴을 돌렸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핀터레스트에서 샵 한글, 샵 엔조, 샵 코리안 알파벳, 해시태그 게시물 수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1년 1월 약 12만 건, 2022년 1월 약 28만 건, 2023년 1월 약 74만 건, 2023년 10월 약 132만 건, 2년 만에 11배 증가. 특히 틱톡에서는 샵 한글 타투, 샵 엔조 태투 영상이 누적 조회수 8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젊은이들이 타투샵에서 한글을 새기는 과정을 찍어 올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영상들이었죠. 저는 그중 조회수 300만 회를 넘긴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금발의 백인 여성이 손목에 용기라는 한글 타투를 새기는 장면.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영어로 새기고 싶지 않았어요. courage는 너무 흔하고 라틴어 fortitude는 제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글 용기는 달라요. 두 글자인데도 강렬하고 모양이 균형 잡혀 있어요. 그리고 발음할 때도 힘이 느껴져요. 용기. 이게 바로 제가 원한 거예요. 댓글란은 폭발했습니다. 나도 한글 타투 새기고 싶다.
한글은 정말 예술작품 같아. K-팝 때문에 관심 가졌는데 한글 자체가 아름답더라. 세종대왕 천재 아니냐? 저는 핀터레스트로 넘어갔습니다. 한글 타투 디자인, 검색 결과 12만 개 핀. 그중 상위 인기 디자인들을 분석했습니다. 사랑, love, 자유, freedom, 힘, strength, 빛, light, 평화, peace, 용기, courage, 꿈, dream, 영원, eternity. 흥미로운 점은 영어 단어보다 한글이 더 간결하면서도 시각적으로 강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이음절이지만 4개의 자음과 모음샤, 아, 리, 아, 응이 네모 틀 안에 조화롭게 배치되어 하나의 완결된 도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디자인 전문가 친구인 사라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 교수였죠. 사라, 한글 타투가 유행하는 이유를 디자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한글은 모듈형 타이포그래피의 완벽한 사례예요. 자음과 모음이 각각 독립된 모듈이지만 조합되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균형 잡힌 블록을 형성해요. 이건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핵심 원리예요. 미니멀하면서도 기능적이고 간결하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하죠. 그럼 왜 지금 와서 주목받는 건가요? 지세대의 미학 코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요즘 애들은 과도한 장식을 싫어하고 미니멀하면서도 의미 있는 디자인을 선호해요. 한글은 딱 그 조건을 충족해요. 복잡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고 단순하지만 강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타투와 SNS는 시각적 매력으로 설명되지만 대학 강의실은 다릅니다. 학생들은 왜 학점을 써가며 한국어를 배우려 하는 걸까요? 저는 UCLA 한국어 초급반 수업에 참관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목요일 오전 10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35명의 학생이 꽉 찬 강의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재를 펼치고 교수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인 교수인 김민지 교수가 칠판에 한글 자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 알파벳은 26개지만 발음 규칙이 불규칙적이죠. 하지만 한글은 100% 음소 문자예요. 보면 바로 읽을 수 있고 들으면 바로 쓸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인가요?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할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거든요. 고운 혀의 뿌리, 노은 혀끝, 무은 입술 모양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워요. 학생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 제이크 20세 경제학과.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처음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근데 한글을 배우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고 체계예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지만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잖아요. 이게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요.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맥락을 중시하게 돼요. 두 번째 학생, 엠마 19세 철학과. 저는 한글의 철학이 좋아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문자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적이잖아요. 그리고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평등이에요. 세 번째 학생, 카를로스 21세, 컴퓨터공학과. 저는 코딩하듯이 한글을 배워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음절이 되고 음절을 조합하면 단어가 되죠. 이건 완전히 알고리즘이에요. 영어는 예외가 너무 많은데 한글은 예외가 거의 없어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한글은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저는 강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타투샵에서는 시각적 아름다움, SNS에서는 정체성 표현, 대학 강의실에서는 논리적 체계와 철학적 깊이, 한글은 서로 다른 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미국 지세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 미국 대학가에서 한국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다. 이제 한국어는 문화적 정체성, 미학적 선택, 지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현상이 단순히 미국 대학가에만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MIT,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최고 학부가 한글을 언어학의 혁신 사례로 다루기 시작할 거라는 걸. 저는 이 현상을 학술 논문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UCLA 문화연구 저널에 예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미국 지세대의 한글 수용 현상 시각문화와 언어교육의 교차점 분석이었죠.
논문 제출 3일 후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MIT 미디어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에서도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스탠퍼드 디자인 스쿨, 컬럼비아대 문화인류학과, 심지어 옥스퍼드대 동아시아학과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글 현상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논문은 아직 예비 단계였고 데이터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저는 MIT 미디어랩의 테크놀로지 언어학 연구원인 데이비드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제 논문을 어떻게 알았어요? UCLA 저널 편집부에서 사전 공유했어요. 우리도 마침 한글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에밀리, 당신이 발견한 건 단순한 문화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건 언어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 신호일 수 있어요. 무슨 뜻이죠?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시스템이에요. 모듈형 구조, 음소 단위 조합, 시각적 균형 이건 AI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폰트 렌더링 모든 분야에서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우리 연구팀은 한글을 차세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모델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차세대 인터페이스? 데이비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 알파벳은 26개 문자지만 조합 규칙이 불규칙적이에요. read은 리드로도, 레드로도 읽히죠. 하지만 한글은 100% 규칙 기반이에요. 사랑을 보면 누구나 사랑으로 읽어요. 이건 AI 학습에 엄청난 효율성을 제공해요. 데이터가 적어도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MIT에서도 한글을 연구하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한글 기반 음성인식 모델을 개발 중이에요. 한국어뿐 아니라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다른 언어에도 적용하려고요. 세종대왕이 만든 이 시스템은 600년 전 발명품이지만 21세기에 더 빛나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단순히 젊은이들이 한글 타투를 좋아한다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학계 전체가 주목하는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저는 하버드 언어학과의 리사 첸 교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권위자였죠. 리사, 한글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다른 문자도 비슷한 장점이 있지 않나요? 리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한글만큼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대부분의 문자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어요.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모두 그래요. 하지만 한글은 1443년 단 한 사람에 의해 설계됐어요. 세종대왕은 발음, 기관의 구조를 연구해서 자음을 만들었고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모음을 만들었어요. 이건 인류 문자사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예요. 그럼 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죠? 한국어가 글로벌 언어가 아니었으니까요. 한글이 아무리 우수해도 사용 인구가 적으면 학계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K-팝, K-드라마,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글도 함께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지세대가 한글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본질적 가치요? 맞아요.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유네스코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문자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한글은 스문에게 자모만 익히면 모든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어요. 영어는 알파벳 26개를 배워도 발음 규칙 수백 개를 따로 외워야 하죠. 한글은 학습 복선이 가장 완만한 문자예요. 저는 하버드 언어학과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초, 저는 보스턴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버드 와이드너 도서관 세미나실. 약 40명의 언어학자, 문화인류학자, 디자인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세대는 한글을 3가지 층위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각적 매력. 타투와 SNS에서 한글은 미니멀한 그래픽 요소로 소비됩니다. 둘째, 정체성 표현. 한글은 K문화와 연결된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셋째, 지적 호기심. 대학생들은 한글의 과학적 체계에 매료되어 언어 학습에 나섭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린스턴대의 언어심리학자 마크 윌슨 교수였습니다. 에밀리, 그럼 한글이 보편적 매력을 가진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지 K-팝 팬덤에 국한된 현상인가요?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어 수강생의 38%는 K-팝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 자체의 아름다움, 논리적 구조, 배우기 쉬운 점을 선택 이유로 꼽았어요. 이건 한글이 K문화를 넘어서 독립적 가치를 획득했다는 증거예요. 세미나 시 술렁였습니다. 리사 첸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다른 문자와 비교 분석했어요. 결론은 명확해요. 한글은 모듈형 조합, 음소 투명성,
시각적 균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문자예요. MIT의 데이비드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은 압도적 이점이 있어요. 폰트 렌더링 속도, 화면 가독성, 타이핑 효율성 모두에서 최적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영어 love보다 타이핑 횟수가 적지만 시각적으로 더 강렬해요. 이건 모바일 시대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컬럼비아대의 문화인류학자 제니퍼 리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 현상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일시적 유행일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어요. 첫째, K 콘텐츠의 지속적 확산. 둘째, 한글 자체의 교육 접근성이에요. 만약 미국 학교에서 한글을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면 이건 구조적 변화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대중문화에만 의존하면 유행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한글 연구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스탠퍼드 디자인 스쿨의 알렉스 리 교수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시각 심리학 연구를 제안했고, 옥스퍼드대의 데이비드 존스 교수는 한글과 라틴 알파벳의 인지 비교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보스턴을 떠나며 느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학계의 공식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단순히 미국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 아시아, 전 세계 학자들이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제목, 한글 국제 심포지엄 개최 제안 UNESCO 후원. 발신 파리 소르본대학 언어학과. 내용, 에밀리 박사님. 저희는 2024년 6월 파리에서 한글과 디지털 시대의 문자, 혁신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 합니다. 유네스코가 공식 후원하며 전 세계 30개국 언어학자가 참여 예정입니다.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사마띠 아니할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인 이르고저 홀페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문자. 그 문자가 지금 미국 대학가를 넘어 세계 학계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종대왕, 당신은 600년 후를 내다봤나요? 2024년 1월,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였습니다. 구글 AI 리서치 팀의 수석 연구원 제임스 박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저희는 다국어 음성인식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구글이 왜 문화연구자인 저에게 연락하는 거죠? 저는 AI 전문가가 아닌데요. 하지만 제임스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이 발견한 지세대의 한글 수용 패턴이 저희 연구와 정확히 일치해요. 한글은 인간의 직관과 기계의 논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문자예요. 이건 AI 시대에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습니다. 구글 본사 43빌딩. 거대한 유리 건물 안 AI 리서치랩에 들어섰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언어의 문자 샘플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힌디어 그리고 그 중앙에 유독 크게 걸린 한글 샘플. 제임스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모든 음절을 표현해요. 이론적으로는 1172개의 음절 조합이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건 약 2350개예요. 이 압축 효율성이 놀라워요. AI 학습에 어떤 이점이 있나요? 데이터 양이 적어도 높은 정확도를 낼 수 있어요. 영어는 불규칙 발음 때문에 수백만 개의 샘플이 필요하지만 한글은 몇만 개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한글은 글자와 발음이 1:1 대응이에요. 고은 항상 객 소리고 아는 항상 애 소리예요. AI가 학습하기에 완벽한 구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결과예요. 한글 기반 음성인식 모델은 영어 모델보다 학습 시간이 40% 짧고 오류율은 23% 낮았어요. 같은 데이터 양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냈죠. 그럼 구글은 한글을 어떻게 활용하려는 건가요? 한글의 설계 원리를 다른 언어에도 적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소수 언어 중에는 문자가 없는 언어들이 많아요. 저희는 한글의 모듈형 구조를 참고해서 그 언어들을 위한 새 문자 체계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이 새로운 문자 창제의 모델이 되고 있다니.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한 일을 저희도 하려는 거예요. 문자 없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은 600년 전 조선에서 완성됐어요.
저는 구글을 나와 바로 근처의 스탠퍼드대로 향했습니다. 스탠퍼드 스고 디자인 스쿨. 세계 최고의 디자인 교육기관이었죠. 저는 타이포그래피 전공 교수인 알렉스 리를 만났습니다. 알렉스,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알렉스는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수십 개의 한글 폰트 샘플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딕체, 명조체, 손글씨체, 캘리그래피 다양한 스타일의 한글들. 에밀리, 한글은 타이포그래피의 혁명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한글 폰트 디자인 프로젝트에 열광하고 있어요. 왜죠? 한글은 모듈형 디자인의 완벽한 사례거든요. 자음과 모음이 각각 독립된 그래픽 요소이지만 조합되면 하나의 조화로운 블록을 만들어요. 이건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핵심 원리예요. 레고 블록처럼요. 알렉스는 학생들의 작업물을 보여줬습니다. 한 학생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100가지 스타일로 디자인했습니다. 미니멀, 아트데코, 퓨처리즘, 그런지, 클래식 모든 스타일이 한글과 어울렸습니다. 놀라운 건 한글이 어떤 스타일에도 적응한다는 거예요. 영어 알파벳은 특정 스타일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글은 유연해요. 왜냐하면 구조가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거든요. 직선, 곡선, 공간 배치가 균형 잡혀 있어요. 저는 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네온사인 스타일로 디자인한 작품. 두 글자인데도 강렬한 시각적 임팩트를 줬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왜 한글을 배워야 하나요? 하고 물었죠. 하지만 한 학기 수업을 듣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한글은 단순히 외국 문자가 아니라 디자인 사고의 교과서예요. 알렉스는 칠판에 한글 물을 썼습니다. 보세요. 미음은 정사각형, 우는 수평선과 수직선의 조합, 리을은 두 개의 수평선이에요. 이 세 요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완결된 형태를 만들어요. 이건 모듈형 설계의 정수예요. 애플의 디자인 철학과도 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화면 해상도에 독립적이에요. 작게 써도 크게 써도 가독성이 유지돼요. 이건 모바일 시대의 엄청난 장점이죠. 스마트폰 화면에서 한글은 영어보다 읽기 쉬워요. 저는 스탠퍼드를 나와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향했습니다. 다음 약속은 아이디오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자인 컨설팅 회사죠. 아이디오 본사 회의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라 존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에밀리, 우리는 한글을 브랜드 아이덴티티 툴로 연구하고 있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요? 맞아요. 요즘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글을 로고나 제품 디자인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나이키, 아디다스, 애플 이들이 한글을 쓰는 이유는 차별화예요. 영어는 너무 흔하고, 한자는 너무 복잡하고, 일본어는 너무 특정 문화에 국한돼요. 하지만 한글은 보편적이면서도 독특해요. 저는 아이디오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구글은 AI 학습 효율성, 스탠퍼드는 타이포그래피 혁신, 아이디오는 브랜드 차별화, 실리콘밸리와 디자인 업계가 한글을 각자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글은 21세기에 최적화된 문자 시스템이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목 TED 강연 초청 한글 600년 전 발명이 21세기를 만나다. 발신 TED 본부. 내용 에밀리 박사님 2024년 밴쿠버 TED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한글과 디지털 시대의 문자혁명입니다. 전 세계 2,000명의 혁신가들이 참석 예정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불빛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과 기관들이 한글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구글은 AI 모델에, 스탠퍼드는 디자인 교육에, 아이디오는 브랜드 전략에, 그리고 TED는 세계 무대에 한글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의 문자가 아니다. 이제 한글은 글로벌 혁신 도구로 재탄생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움직임이 단순히 기술과 디자인 업계에만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걸. 곧 교육 정책, 외교 전략, 그리고 국제기구의 공식 의제로까지 확장될 거라는 걸. 2024년 3월,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든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MIT 언어학과와 컴퓨터공학과 공동연구팀이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한 논문이었습니다. 제목, 한글 인류 최초의 완전 설계형 음소문자 체계와 그 인지적 우수성. 저는 논문을 다운로드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사에서 유일하게 발음 기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된 문자다. 자음 기역, 미은, 미음, 시옷, 이응은 각각 혀의 뿌리, 혀끝,
입술, 치아, 목구멍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다. 이는 문자 창제에 있어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MIT 연구팀은 3년간 전 세계 42개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한자, 키릴 문자, 데바나가리, 히브리 문자 모든 주요 문자를 대상으로 학습, 효율성, 인지 부담, 표기 정확성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이 모든 항목에서 1위, 학습 효율성 한글은 평균 3.2시간면 읽기가 가능, 영어 알파벳은 18.7시간, 한자는 240시간 이상, 인지 부담 한글은 자모 24개로 모든 음절 표현, 영어는 알파벳 26개 발음 규칙 수백 개, 한자는 상용 한자만 3,500자, 표기 정확성 한글은 발음과 표기의 일치율 94.3%, 영어는 62.1%, 프랑스어는 58.7%. MIT 연구팀의 수석 연구원 제니퍼, 김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한글은 문자의 진화가 아니라 설계의 산물이다. 세종대왕은 1443년 기존 문자를 모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창조했다. 이는 인류 문자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다. 저는 제니퍼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퍼, 이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에밀리, 이건 단순히 한글이 우수하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한글이 우수한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했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다른 분야요? 맞아요. 예를 들어 문맹 퇴치 프로그램이요.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7억 7,300만 명이 여전히 문맹이에요. 특히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이 심각하죠. 그런데 만약 그들에게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문자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 문맹 퇴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니. 제니퍼가 계속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에티오피아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현지 언어인 아마라어를 한글의 자모 조합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쳤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존 문자 교육은 평균 6개월이 걸렸는데 한글 방식은 3주 만에 읽기가 가능했어요. 3주요? 맞아요. 한글의 모듈형 구조가 핵심이었어요. 자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것들이 각각 독립된 소리 단위잖아요. 그리고 모음, 아, 야, 여, 오 이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위들을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조합 논리를 배우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논문의 부록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MIT 연구팀이 수행한 인지 실험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 참가자 300명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모국어 화자. 각 100명에게 한글, 영어, 중국어를 동시에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습 곡선을 측정했습니다. 결과, 한글 평균 3.2시간 만에 기본 읽기 가능, 스문의 시간 학습 후 정확도 89.4%, 영어 평균 18.7시간 만에 기본 읽기 가능, 스문의 시간 학습 후 정확도 67.2%, 중국어 스문의 시간 학습으로는 기본 읽기 불가능, 정확도 31.8%. 더 놀라운 건 모국어와 무관하게 한글의 학습 효율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중국어 화자도, 영어 화자도, 스페인어 화자도 모두 한글을 가장 빨리 배웠습니다. 논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언어의 독립적인 음소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자음 기억은 객 소리를, 니은은 는 소리를, 디귿은 듯 소리를 나타낸다. 이 소리들은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모국어가 무엇이든 한글의 자모는 학습자의 기존 음소 인식과 충돌하지 않는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섹션은 뇌과학 실험 결과였습니다. MIT 연구팀은 페마라이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해 참가자들이 한글, 영어, 중국어를 읽을 때 뇌의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읽기 주로 브로카 영역 언어 처리과 1차 시각피즐 시각 인식만 활성화, 영어 읽기 브로카 영역 1차 시각피즐 전두엽 규칙 추론 해마 기억 인출 활성화, 중국어 읽기 브로카 영역 1차 시각피즐 전두엽 해마 두정역 공간 인식 활성화. 논문은 설명했습니다. 한글 읽기는 인지 부담이 가장 낮다. 뇌는 한글을 읽을 때 복잡한 규칙 추론이나 기억 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자모를 보고 즉시 소리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화된 처리에 가깝다. 저는 논문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설계했을까요? 논문 말미에 제니퍼 교수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천재였다. 그는 언어학, 음성학, 해부학, 철학을 모두 통합해 한글을 만들었다. 자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형태는 발음 기관의 실제 모양을 본뜬 거다. 모음아, 오는 천지인 티엔디ren 철학, 즉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 이건 과학과 철학의 완벽한 결합이다. 저는 MIT 논문이 발표된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글, MIT가 증명한 세계 최고의 문자, 가디언 600년 전 한국왕이 만든 완벽한 알파벳, 르몽드 한글, 문맹 퇴치의 새로운 희망, NHK, 일본 학자들도 인정, 한글은 과학적 우수성의 극치, CNN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앵커가 화면에 한글 자모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를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것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 지성의 정점입니다. MIT가 3년간 연구한 결과 한글은 학습 효율성, 인지 부담, 표기, 정확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BBC는 세종대왕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내레이터가 말했습니다. 1443년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한글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수백 통의 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은행, 비랜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 베이징대 전 세계 기관과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MIT의 논문 한 편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MIT 논문 발표 48시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IT의 한글 연구는 문화적 편향이 있다. 한자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이며 그 철학적 깊이는 단순한 효율성으로 측정할 수 없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답은 곧 명확해졌습니다. MIT 논문 발표 이후 중국 내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주요 대학의 한국어학과 지원율이 전년 대비 230% 폭증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이를 문화적 위협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일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글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일본어의 가나 문자 역시 독자적 가치를 가진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 다나카 히로시는 아사히 신문 기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자. 한글은 가나보다 우수하다. 가나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총 92자를 외워야 한다. 하지만 한글은 자모 20개만 익히면 모든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시스템의 차원이 다르다. 이 기고는 일본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보수 언론은 다나카 교수를 자국 문화를 폄하하는 배신자라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습니다. 일본 트위터연 X에서 샵 한글을 배우자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도쿄 시내 서점에서는 한글 교재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일본 최대 서점 체인 기노쿠니아는 한글 교재 판매량이 전년 대비 54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도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는 MIT 논문에 대한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라틴 알파벳은 역사적 보편성을 가진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이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며 이는 문화적 연결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프랑스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소르본대 언어학과 교수 장 피에르 르블랑은 르몽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라틴 알파벳의 문제는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다. 프랑스어를 생각해보라. 이유는 어로 발음되고 어이저는 뭐에저로 발음된다. 외국인이 프랑스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하지만 한글은 다르다. 물은 항상 묘이고 새는 항상 세이다. 이건 학습자 친화적 설계다. 독일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독자적으로 한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 한글은 독일어의 복잡한 자음, 군집의 stretch, script를 더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다. 라틴 알파벳은 같은 철자가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글은 발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MIT 논문은 단순히 학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자 체계의 권력 구도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라틴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가 지배해온 세계 문자 질서. 그 질서에 한글이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저는 국제언어학회 SIL International의 사무총장 로버트 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버트,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에밀리, 이건 문자혁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어요. 문자혁명이요? 맞아요. 인류 역사에서 문자 체계가 급격히 바뀐 적이 몇 번 있어요. 기원전 1500년경 페니키아 알파벳의 등장, 8세기 아랍 문자의 확산, 16세기 인쇄술 이후 라틴 알파벳의 보편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한글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한 거예요. 하지만 한글은 이미 600년 전에 존재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동안 한글은 한국 반도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가 한글의 존재를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MIT 논문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글을 글로벌 무대로 끌어올렸어요. 로버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SIL은 전 세계 7,000개 언어를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중 약 3,000개 언어는 아직 문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 언어들을 위해 문자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런데 MIT 논문 이후 우리 내부에서 한글 기반 문자 개발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을 다른 언어에 적용한다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글의 자모 체계를 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푸아뉴기니의 한 소수 언어는 자음 12개, 모음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글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같은 형태를 참고해서 그 언어에 맞는 새 문자를 설계할 수 있어요. 한글의 모듈형 조합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럼 한글이 세계 표준 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한글 자체가 아니라 한글의 원리가 표준이 될 거예요. 세종대왕이 만든 그 설계 철학 말이에요. 음소 단위 자모, 모듈형 조합, 발음 기관 기반 형태 이 원리는 어떤 언어에도 적용 가능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세계 각국의 반응을 더 조사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22개의 공식 언어와 수백 개의 방언을 가진 나라입니다. 각 언어마다 다른 문자를 쓰죠. 데바나가리, 타밀 문자, 벵골 문자. 이 복잡성 때문에 인도 정부는 항상 언어 통합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MIT 논문 이후 인도 교육부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힌디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힌디어는 데바나가리 문자로 쓸 때 학습 시간이 평균 6개월이 걸렸지만 한글로 표기했을 때는 3주 만에 읽기가 가능했습니다. 인도 교육부 장관 라메시 포크리알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는 인도의 언어 교육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한글 기반 표기 시스템을 인도 전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발표는 인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수파는 전통 문자를 버리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교육계와 기술계는 환영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도 비슷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스와힐리어 한글 표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유네스코와 세계은행이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MIT 논문 발표 후 3개월 만에 전 세계 47개국에서 한글 관련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방어적 반응, 유럽은 학술적 논쟁, 인도와 아프리카는 실질적 도입 검토, 세계가 한글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패닉 수준으로요.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UCLA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 그들 중 몇 명은 한글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유, 사랑, 꿈.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는 그 글자가 지금 전 세계 교육 정책과 외교 전략을 뒤흔들고 있다는 걸.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제 한글은 필수 검토 사항이 되었다. 2024년 6월 8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한글과 디지털 시대의 문자 핵심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대형 컨퍼런스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00명 규모의 좌석이 만석이었습니다. 통역 부스에는 12개 언어 통역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니 하버드, MIT, 옥스퍼드, 도쿄대, 베이징대, 소르본, 케임브리지 전 세계 50개국에서 언어학자, 교육학자, 정책 입안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중국과 일본 대표단도 참석했다는 겁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한글을 비판하던 그들이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21세기 전 인류의 문해력 향상 도구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7년 한글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글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솔루션임을 확인하려 합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2년 전 LA 거리에서 한글 타투를 한 미국 젊은이들을 보며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타투샵 사진, 대학 수강 신청 데이터, MIT 논문 결과, 인도 파일럿 프로그램 지난 2년간의 모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글은 세 가지 층위에서 21세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적 정체성. 지세대는 한글을 K문화와 연결된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학습 효율성. MIT가 증명했듯 한글은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셋째, 기술적 최적화. 한글의 모듈형 구조는 AI, 음성인식, 타이포그래피 모든 분야에서 이상적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이제 한글은 인류 공동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첫 질문자는 베이징대 언어학과 교수 장의였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한글의 우수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자는 5,000년 역사와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이 한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체가 아닙니다. 장 교수님. 공존입니다.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독특한 가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한글은 표음문자로서 학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둘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며 이는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장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MIT 논문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교육계는 한자 학습의 비효율성을 오랫동안 인식해왔습니다. 중국 초등학생은 한자를 배우는데 평균 6년을 소비합니다. 그 시간을 수학이나 과학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중국이 한글의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 홀이 술렁였습니다. 베이징대 교수가 공개적으로 한자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다음 질문자는 도쿄대 교수 다나카 히로시였습니다. 저는 3개월 전 아사히 신문에 한글이 가나보다 우수하다는 기고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교육계는 침묵하며 한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일본이 한글의 원리를 교육에 도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나카 교수님, 일본어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를 배워야 합니다. 총 92자죠. 하지만 한글은 자모 24개로 모든 음절을 표현합니다. 만약 일본이 한글의 모듈형 조합 방식을 참고해 가나 체계를 재설계한다면 학습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한글은 논리적 조합을 가르칩니다. 기역과 아를 결합하면 가, 기역과 어를 결합하면 거. 이 조합 논리는 창의적 사고를 자극합니다. 일본 교육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질문자는 소르본대 교수 장 피에르 르블랑이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유럽은 라틴 알파벳을 수천 년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라틴 알파벳의 표기 발음 불일치 문제를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모두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르블랑 교수님, 한글은 태생부터 발음과 표기의 일치를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세종대왕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연구해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의 뿌리, 니은은 혀끝, 미음은 입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보면 바로 발음할 수 있고 들으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음소 투명성이라 부르는 특성입니다. 르블랑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문자의 미래입니다. 유럽도 한글의 원리를 연구해야 합니다. 특히 EU가 추진하는 다언어 교육 정책에 한글 방식을 적용하면 학습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라틴 알파벳의 역사적 보편성을 강조하던 유럽 학자들이 이제 한글을 미래 모델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마지막 세션. 패널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MIT의 제니퍼, 김 교수, 베이징대의 장웨이 교수, 도쿄대의 다나카 교수, 소르본대의 르블랑 교수, 그리고 저 5명이 단상에 앉았습니다.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질문했습니다. 패널 여러분, 한글이 전 세계 문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니퍼 김 교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MIT 연구가 증명했듯 한글은 학습 시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7억 7,300만 문맹 인구를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들에게 한글 원리를 적용한 문자를 가르친다면 10년 안에 문맹 제로 달성도 가능합니다. 장혜희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언어 중에는 문자가 없거나 있어도 배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의 모듈형 구조를 적용하면 그들에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배워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 한글 방식을 도입하면 일본 학생들은 그 시간을 창의적 학습에 쓸 수 있습니다. 르블랑 교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유럽은 28개 언어를 가진 연합입니다. 언어 장벽이 항상 문제였죠. 하지만 만약 모든 유럽 언어를 한글 원리로 재구성한다면 언어 학습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건 유럽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600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새로 28글자를 만든다. 그는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은 전 세계 백성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홀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로비에서 여러 교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혜희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개월 전 저는 MIT 논문에 화가 났습니다. 한자를 폄하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학생들을 보고 세계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진화라는 걸요. 한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나카 교수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일본 문화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한글은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자입니다. 일본도 이걸 배워야 합니다. 르블랑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천재였어요. 600년 전에 21세기를 내다봤으니까요. 저는 파리 생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LA 타투샵에서 시작된 작은 관찰이 이제 전 세계 교육 정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 처음엔 방어적이고 비판적이던 그들이 이제 한글을 존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뉴욕 UN 본부 총회장에서 역사적인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글 원리 기반 문해력 향상 국제 프로젝트 193개 회원국 중 187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저는 총회장 방청석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가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엽니다. 600년 전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 전 인류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UN은 향후 10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해 전 세계 문맹 퇴치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할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하니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든다. 이 정신이 바로 유엔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의 핵심입니다. 교육받을 권리, 소통할 권리, 자신을 표현할 권리. 한글은 이 모든 권리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년 전 LA 타투샵에서 시작된 제 연구가 지금 UN 결의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저는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200개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이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엔은 우선 아프리카 20개국, 남아시아 15개국, 동남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각국의 현지 언어를 한글의 자모 조합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케냐의 스와힐리어는 자음 15개, 모음 5개로 구성되는데 이를 한글처럼 모듈형으로 조합하는 방식을 교육합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는 교사 파견, 교재 개발, 기술 지원을 담당합니다. 특히 세종학당재단이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향후 5년간 1만 명의 한글 교육 전문가를 전 세계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르몽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유럽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나요? 물론입니다. EU는 영내 소수 언어 보존 프로젝트에 한글 원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어, 웨일스어, 바스크어 같은 언어는 학습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글 방식으로 재설계하면 학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UN 본부를 나와 타임스퀘어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한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 LOVEI, 평화 PAC和平, 자유 FREDOM 自由, 삼성, LG, 현대가 공동으로 제작한 광고였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를 함께 보여주며 하나의 세계, 다양한 언어, 같은 마음 one world, many languages, one heart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광고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MIT의 제니퍼 김 교수였습니다. 에밀리, TED 강연 준비됐어요? 네, 내일이죠. 떨리시겠어요? 역대 최다 사전 등록 기록을 깼대요. 5,000명 넘게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밴쿠버 TED 컨퍼런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붉은 원형 카펫, 수천 개의 시선. 여러분, 저는 2년 전 LA 거리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타투샵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글 타투를 한 미국 젊은이들.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건 문화현상을 넘어선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대학 수강 신청 폭증, MIT 논문, 유네스코 심포지엄, UN 결의안. 한글은 600년 전 탄생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만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설계한 원리가 21세기에 더 빛난다는 겁니다. 저는 무대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600년 전 문자가 지금 각광받는 걸까요? 화면에 단어를 띄웠습니다. 모듈형 조합. 한글은 레고 블록 같습니다. 자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음, 아, 야, 여, 오 이것들을 조합하면 무한한 음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코딩의 원리와 같습니다. 기본 모듈을 조합해 복잡한 결과를 만드는 거죠. 다음 단어를 띄웠습니다. 음소 투명성. 한글은 보면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saring이고 자유는 항상 j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영어는 re가 리드일 수도 레드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한글은 100% 규칙 기반입니다. 이건 AI 시대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마지막 단어를 띄웠습니다. 보편적 접근성. 한글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MIT 연구에 따르면 평균 3.2시간이면 읽기가 가능합니다. 나이, 교육 수준, 모국어와 무관하게요. 이건 교육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저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600년 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을까?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한글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글 자모가 떠올랐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피으 아야 어여 오 요 우 유 의 이것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 지성의 결정체입니다. 6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계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은 전 세계의 언어가 되려 합니다. 아프리카의 아이가, 인도의 농부가, 유럽의 이민자가 모두 한글의 원리로 자신의 언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말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한다. 600년 후인 지금 우리는 그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억 7,300만 문맹 인구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될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의 자랑이 아닙니다. 한글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구글 CEO, 유네스코 사무총장, 하버드 총장, 아프리카 교육장관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글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글과 21세기 600년 전 발명이 어떻게 미래가 되었나? 저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3년 가을, 나는 LA 거리에서 한글 타투를 한 젊은이들을 봤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작은 관찰이 전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다. 한글은 철학이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과학과 예술의 조화. 이 모든 게 스문에게 자모 안에 담겨 있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미국 대학가, 실리콘밸리, MIT, 유네스코, UN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며 말했다. 백성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 편하게 하고자 한다. 2024년 우리는 그의 꿈이 실현되는 걸 목격하고 있다. 한글은 이제 전 인류의 도구가 되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연구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세종대왕, 당신은 600년 후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밴쿠버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글이 세계의 언어가 되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